안녕하세요. 최희유의 세금살롱, 오늘도 일요일 8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 하나씩 선정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나씩 리뷰를 해드리는데요. 오늘의 책, 하버드 첫 강의 시간관리 수업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하버드 청춘들의 꿈을 이루는 시간, 하버드 신입생의 첫 강의는 왜 시간관리 수업인가, 세계 100대 기업 CEO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 하버드 시간관리 프로젝트 연구원의 시간 사용 기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특히나 이런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실용서잖아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대입을 시켜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깨달음을 갖는, 그리고 나 자신을 좀 채찍질을 하고 나의 행동을 수정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러는데 쓰는 거죠. 오늘은 이 책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관리에 대해서 제 얘기를 먼저 조금 해보자면, 저는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소심하고요, 작은 거에 연연하고, 제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딱 느꼈었던 첫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건 아마도 대학 입시할 때였던 것 같아요. 예체능 하시는 분들이 어떤 아이러니가 있냐면, 특히 미술 쪽은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미대 입시가 굉장히 치열한데, 미대 갈 사람들은 그림만 잘 그리면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못지않게 중요해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대학의 순위를 정하고요, 그 대학을 붙느냐 떨어지느냐가 실기로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공부를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게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그림 그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공부도 해야 되는구나. 그랬었어요. 제가 대학 입시할 때 그림 한 장을 그리는데 최소 4시간이 들어요. 미대 입시하는 그림 한 장이 4시간짜리거든요. 시간 투입이 엄청나게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24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공부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저는 처음 그때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 바보 같은 나의 어떤 행동을 그대로 꼬집는 것 같은, 경영에 있어서 그리고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이렇게 떠올려지면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얘기가 써있냐면, 인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있다. 소심하게 지내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카네기가 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거 진짜 명언이네요. 세네카의 명언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게 있었어? 라고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3579 시간관리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모든 일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 언제나 유용한 일을 하라라고 강조하는 프랭클린은 정해진 시간 계획에 따라 하루하루를 보내며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 너무나도 유명한 3579 시간관리 법칙을 평생 철저하게 지켰고, 그간을 가지고 다녔던 일정관리 수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랭클린 플래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간관리 도구가 되고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일 9시간, 수면 7시간, 식사 및 여가 5시간, 독서 및 자기계발 3시간,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요, 일 9시간? 일 9시간이 가능하냐. 여기 사장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사장님들은 일 9시간 해가지고 안 됩니다. 특히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된 사장님들은 9시간 가지고 안 돼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장님이 오히려 워라밸이 없어요. 3579 이 법칙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에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독서 및 자기계발을 하루에 3시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열심히 사는 겁니까? 일만 하고 살아도 열심히 산다. 이 일만 하는 거에 운동만 끼워도 자기관리 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자기계발 3시간을 넣는다는 거는 엄청나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이게 프랭클린 이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시간관리 방법이었었다는 거죠. 여기에 업무 위임과 권한 부여의 효과, 하버드 첫 강의 시간관리 수업,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읽고 빵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잭 웰치라고 아세요? 경영계의 위인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명언이 있어서 그분이 했던 말을 읽어드릴게요. 관리를 적게 하는 것만큼 경영 성과는 높아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 간섭 많이 하면 안 된다. 간섭 많이 하지 말고 과감하게 직원한테 권한을 위임하고 잘 시키는 것도 기술이다 라는 의미예요. 어쩐지 우리가 하버드 졸업생, 하버드생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육각형의 인간을 생각하잖아요. 꽉 차게 막 운동도 잘하고 악기도 하나 다룰 줄 알면서 머리도 비상하고 공부도 잘해. 이런 사람들이 하버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 이 책에서 하버드생들한테 교육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상사나 고객은 길고 긴 논문의 형식의 글이 아니라 짧고 간결하면서도 즉각적인 답변을 바란다.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째, 어떠한 일이든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 둘째, 모든 부분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게 아니라 실용적인 부분만 분석해라. 그러면서 이 맨 마지막에 요약이 돼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하버드 시간관리 비법 1번,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을 바꿔라. 2번, 내려놓는 마음을 가져라. 3번째가 이게 기가 막힙니다. 3번째, 될 대로 되라.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하면 될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자꾸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끙끙대는 게 아니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작을 못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끝내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고 적당한 퀄리티를 내고 끝내야 된다는 거죠, 일을. 그게 시간 관리의 비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버드에서는 완벽을 지향하라고 할 줄 알았어요. 완벽 지향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권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완벽을 추구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하버드 대학에서 목표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지식 수준, 학력, 생활 환경 등 조건이 비슷한 청년들이었다. 실험 결과 27%가 목표가 없었고 60%의 사람이 목표가 불분명했다. 10%는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가졌고 3%의 사람만이 분명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다. 무려 25년에 걸친 실험 결과는 흥미로웠다. 분명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졌던 3%의 사람들만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생 목표를 바꾸지 않았다. 25년 전에 세워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고 25년 후 그들은 자수성가하거나 사회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되었다. 분명하면서도 단기적인 목표를 가졌던 10%의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는 중상류층이었다. 그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은 끊임없이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실천했고 변호사, 의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되었다. 목표가 불분명했던 60%의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는 대부분 중하층이었다. 그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으나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도 없었다. 목표가 없었던 나머지 27%의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는 하층이었다. 살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주 실직했다. 사회의 도움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남 탓하는 것을 좋아하고 늘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 이 실험의 결과가요.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시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핵심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핵심이 흔들린다는 게 목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랑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시간 관리가 잘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나이만 먹지 뭐 되는 거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린다.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난 몇 년간 하버드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에게 인생 목표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졸업생들에게 인생 목표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실제로 인생 목표가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13%밖에 없었다. 학생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목표가 있다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 목표를 쓸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이 무릎에는 오직 3% 학생들만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20년 뒤 하버드 연구원들은
당시 졸업생들이 다시 찾아갔다. 당시에 확실한 인생 목표를 썼던 학생들은 확실한 목표가 없었던 학생들보다 모든 방면에서 나은 삶을 살고 있었다. 3%의 학생들이 가진 재산은 나머지 97%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3%의 사람들이 눈부신 성과를 얻게 된 건 처음부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마치 핸들이 없는 배와 같다. 정확한 방향이 없이 떠돌다 실망, 실패, 낙담의 해변에 닿을 것이다. 시간 관리를 하는 것 자체도 목표를 제대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는 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세무상담 많이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세무사 하면은 딱 세금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세금 그 숫자 하나를 뽑아내고 이게 과연 최선인가를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 얘기만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경영이잖아요. 경영 안에 세금이란 영역이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경영적인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얘기도 들어야 그러면 이게 맞겠는데요. 이런 그 말씀도 해드릴 수가 있을 뿐더러 제가 대표님이 꿈이 뭐예요를 여쭤봐요. 사장님들께서 내가 세금을 물어봐러 왔는데 세무사님이 꿈을 물어봐? 희한한 거죠. 희한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면 대표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으시냐에 따라서 제가 이게 낫겠는데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달라져요. 왜냐면 세금도 사업 구조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법인 개인이 다르고 자회사와 모회사가 다르고 그리고 구조를 납품받아서 하느냐 만들어서 하느냐 중개만 해주느냐 이런 것도 다 다르고요.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따라서도 같은 업종에서도 하는 분야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세금 얘기를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러죠. 자신의 목표가 뭔지를 명확하게 해야 시간 관리가 되는 거다. 이 시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꿈을 명확하게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버드의 첫 강의 시간 관리 수업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시간 관리에 관련된 책으로서는 거의 바이블 같은 책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일독을 권해드립니다.